전산회계 1급 우리 실무 마스터 쪽집게 특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연속하기로 했는데요. 너무 푸짐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좀 오버돼가지고 많이 오버됐어요. 제 특강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강 내용이 테마 4가지로 구분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테마 기업이 테마 학습이죠. 테마 학습 회사 1, 회사 2, 회사 3. 그러니까 각 테마별로 기업 회사가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됐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초정보관리는 회사 2개 다 했고요.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 기말 수정 분계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기초정보관리 중에 3번째 회사도 안 했고, 일반 전표는 요 2개 회사 안 했고, 나머지는 이제 2개 회사들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테마별로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진행이 이렇게 기초정보관리에서 3번째 회사, 일반 전표 회사 2개, 메인 매주 전표 회사 2개, 결산수정분계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실시간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 영상을 통해서 만날 부분은 이제 테마별로 회사들이 이렇게 지어진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우리 기초정보관리 3번째 회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내려오시면요, 우리 요 일반 전표 기출 테마 학습 2번째 전에 있는 요 회사, 그러니까 어딘가요? 예, 테마 상사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 상사부터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테마 상사. 자, 거래처 메뉴 추가 입력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0번 독도존자인데요. 여러분들 테마 상사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하셔서 우리 몇 번입니까? 일반 거래처니까요. 요 일반 거래처 탭에서 4100번. 독도 주식회사 넣어줘야죠. 주식회사. 독도전자. 자, 거래처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513-81-53773. 자, 대표자 성명은 누굽니까? 울릉도. 본명이겠죠? 울릉도. 네. 아유. 자, 우리 업태는요, 도소매, 종목은요, 컴퓨터. 자, 주소 생략하라는데 굳이, 그 우편번호 생략하라는데 굳이 우편번호 넣지 마실까요? 예, 넣을게요. 그냥 바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 성서, 4차, 첨단로, 103, 대천동.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거래처 유형 동시로 입력하겠습니다. 엔터로 저장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기계 수선과 관련해서 수선 외주 용역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계정과 별도로 설정한다. 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기본 맵이 깔려 있는데, 우리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아니면 업무의 편의상 이러이러한 계정 과목이 필요하다 하고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이거죠. 몇백 번대로 500번대의 수선 외주 용역비라는 걸 하나 만들겠다. 자,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셔서, 자, 코드 몇 번입니까? 537번 눌러주시면 537번으로 들어가지죠. 여기에 수선 외주 용역비 엔터 넣어주시고, 이게 제조경비에 해당한다. 아이고, 농비가 아니고 제조경비에 해당한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우리가 입력할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3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한다. 거래처별 채권, 채무, 줄 돈, 받을 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급금, 선수금인데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탭 가셔서 불러오기로 한번 데이터 정렬하시고, 선수금, 선급금부터 볼까요? 선급금. 자, 주식회사 영서가 금액 220 맞고요. 도원테크가 38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440으로 수정. 자, 부흥상사가 330이네요. 33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오는 금액이 차액이 제로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겠고요. 자, 쭉 내려오셔서 선수금 클릭.
자, 하이테크가 얼마입니까? 600이고요. 주식회사 공인이 얼마입니까? 150이네요. 150 수정. 자, F2 이용해서 프로테크 얼마입니까? 350까지 넣어주시면 차액 제로. 차액 제로인 거 확인하시고 나오시는 겁니다. 자, 4번 볼까요? 4번 전기분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관련된 재무제표 모두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료 제조 원가 100만 원을 자, 그러면 얼마예요? 500번대를 얼마에 처리했다? 800번대의 보험료로 처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500번대에 100만 원 보험료를 뭐 해줘야 되고 더해줘야 되고 800번대에서는 100만 원을 뭐 해준다는 거예요? 예, 차감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영업부의 광고 선전비에 요 300만 원을 추가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제조 원가 명세서 순서 그리고 손익계산서, 세 번째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상태표까지 확인하실 건데요. 자, 제조 원가 명세서는 만드는데, 제조하는데 들어간 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확인하셔야 됩니까? 제품, 단기제품, 제조 원가. 이게 어디 반영된다고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에 반영된다. 매출원가에서 뭐가 됩니까? 예, 당기순이익 수정되고요. 당기순이익의 수정은 이익,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 뭐와 동일합니까? 2월 이익잉여금과 동일합니다. 이때 여러분 요 보험료 500번대가 바로 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되는 거고 요 손익계산서 800번대에 요 판관비, 광고선전비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겠다라는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셔서 먼저 손익계산서 밑에 있는 원가 명세서 가셔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지금 제조원가 100만 원을 보험료에 추가해야 되죠. 보험료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건 수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얼마가 됩니까? 2억 6,790만 원이 되죠. 2억 6,790만 원. 그러면 얘를 가서 어디 가셔서 여기 손익계산서 가셔서 여기를 2억 6,790으로 수정하시고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수정하고 확인까지 했고요. 여기서 판관비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판관비에서 보험료 100만 원 빼주고 자, 800번대 보험료를 삭제해줘야겠죠. 100만 원 다 지워줘야 되는 거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0만 원을 추가했는데 100만 원을 삭제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광고 선전비 누락된 걸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자, 그거를 한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0만 원 입력을 네, 이렇게 광고 F2 이용하셔서 광고 선전비 얼마? 300만 원을 추가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조정이 됐는데 요거를 닫기 누르시고 자, 닫기 누르시고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여기 화면이 중간에 안 뜨네요. 네. 자,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요 당기순이익을 확인하시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가셔서 우리 새로운 당기순이익 반영 불러오기 예 눌러주시고 미처분 이익여금 확인하시고 요 금액을 우리 2월 이익여금으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상태표에 가서 요 2월 이익여금을 5,050만 원으로 수정하시면 대차차익 영원 확인해 주시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요 문제 좀 어렵게 냈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내용이 다음과 같다.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가셔서 여기 하단에 처분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액 300만 원. 그리고 주식 배당 아래 하단에다가 바로 입력하면 되죠. 얼마로? 200만 원. 그리고 사업 확장 적립금 얼마라고? 5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돼요. 붕괴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금 배당액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3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요 이익준비금이 이제 대표적인 상법에 의한 법정 적립금인데 요 30만 원은 최소 금액입니다. 즉 현금 배당액의 적어도 몇 프로 이상은 10% 이상은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익준비금인데요.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익준비금이 얼마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현금 배당액의 최소 금액으로, 그러니까 상법상의 최소 금액으로 적립하시오라고 한다면 그건 현금 배당액의 몇 프로를 얘기하는 거다? 10%를 기억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초정보관리 문제를 풀었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이제 두 번째 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를 변경하셔야 되죠. 어디로? 기출상사로 변경하셔서 기출상사 확인하시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일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4월 1일. 자, 이도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3,300만 원 중 일부는 어음을 발행했고요. 나머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3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편집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좀 밀렸네요. 자, 4월 1일 가셔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의 감소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이도상사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액이 3,300만 원이죠. 3,300만 원에 대해서 직접 어음을 발행했는데 여러분 어음에 대해서도 이도상사 1110 넣어주시고요.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2,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100만 원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각각 거래처 코드 111 넣어주시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까요? 자, 매출거래처의 파산, 성보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매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할 건데요. 이럴 때 대비한 대손 충당금이 32만 원 잡혀 있다. 그럼 대손 충당금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라는 개정 과목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가셔서 자, 외상매출금 누구에 대해서 성보에 대해서 회수된 건 아니지만 장부에선 지우죠. 얼마입니까? 180만 원. 그런데 이럴 때를 대비한 대손을 대비한 대손 충당금이 109번이죠. 108번 더하기 101번이 109번이죠. 109번의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잡혀 있다? 32만 원 잡혀 있다.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무슨 처리한다고요? 대손 상각비.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지금 외상매출금과 바드론과 같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요 800번대 대손상각비 처리하지만 단기대여금이나 우리 미순과 같은 영업 외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148만 원 처리. 자, 3일 가볼까요? 4월 3일.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신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보증금 600만 원 중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보증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요.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을 지급한 문제가 있었으면 임차보증금이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선급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가셔서 4월 3일 가셔서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하는 거래처 어디입니까? 신성 넣어주시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60만 원. 대변에 우리의 은행 보통예금 계좌를 60만 원 지급하였다. 그래서 문제의 문맥을 좀 잘 파악하시면서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4월 4일. 자, 하나은행에 대한 7월분 매출대금 350만 원에 대해서 가맹점 수수료 2% 차감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상매출금, 거래처에 외상으로 매출한 회수할 금액이 있는데 거래처가 카드로 긁으면
카드 대금의 형식으로 우리한테 카드 회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는 맞으나 거래처가 하나카드가 되는 것이고, 이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 떼고 준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2%. 그래서 보통 예금이 2% 빼고 들어왔으니까 이거 수수료 비용 처리할 건데요. 4월 4일 날 가셔서,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하나카드죠. 하나카드. 하나카드에 대한 외상 매출금 얼마가 있는데 350만 원이 있는데 못 떼고 들어왔다. 수수료 비용 몇 프로? 2% 떼고 들어왔다. 2%니까 얼마입니까? 70만 원인가요? 네, 수수료 비용 800번대. 잠깐 350만 원. 2%. 공 하나 더 붙인 것 같은 느낌. 네, 70만 원이 아니라 7만 원. 그렇죠. 나머지 금액이 뭐로 들어왔다? 보통 예금 계좌로 들어왔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다 생각했죠? 예, 수수료 비용 2%니까 7만 원. 5번. 영업부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이 880만 원인데 우리 회사는 모두 확정급여형에 가입하고 있고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이 얼마가 있고 5,200만 원이 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퇴직금을 지금 줘야 되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퇴직 확정급여형의 연금 상품에 가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불입할 때 입금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불입을 했을 것이고요. 보통 예금으로 나왔겠죠? 그럼 퇴직금을 줄 때는 요거를 이제 감소시키는 분계를 하면 되는데 이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거를 없애는 분계를 해줘야 되는데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게 없음으로 무슨 처리합니까? 퇴직급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퇴직급여 880만 원 처리하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5,700 넉넉하게 있네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880 차가 많은 분계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월 5일 거래. 그래서 영업부직원이니까 8번대 퇴직급여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걔부터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4월 5일. 자변의 퇴직급여 몇백 번대예요? 영업부니까 800번대. 금액이 880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이럴 때를 대비한 퇴직연금 운용자산 보겠네요. 네, 얼마? 880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4월 6일 나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자와 함께 우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간을 보시면 지금 장기 차입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몇 월 며칠 가셔서 4월 6일 가셔서 조기 상환하는 차변의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도 꼭 걸어주셔야 되죠. 나라, 은행.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여기에 따른 이자 20만 원도 있네요.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요거에 대한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2,020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체크하셔야 될 필요성. 왜냐하면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월 7일 볼까요? 자, 컴컴 상사의 제품 매출 외상대금 400만 원 중에 300만 원 동전 발행 약속금, 거래처 발행 약속금 받았다. 그리고 100만 원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거 빌려주는 거로 전환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회수할 대금이 400만 원 있는데 거래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은 갚을게. 근데 지금 100만 원은 우리가 당장 줄 돈이 없는데 우리 빌려준 돈으로 치면 안 될까? 이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이름표를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가셔서 4월 7일 가셔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컴컴 얼마? 400만 원을 회수한다. 회수하는데 실제로 받은 거는 받으러움으로는 얼마 받았고 300 받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300 받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빌려주는 돈으로 처리할 거다. 그래서 1년 대여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차변이죠. 단기 대여금이 돼요. 단기 대여금 얼마?
이것도 컴컴 상사 다 넣어주는 거 보이시죠? 100만 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그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처는 각각 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입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거 좀 보셔야 돼요. 그죠? 8일 가겠습니다. 8일. 사업용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세 40만 원 현금 납부하였다. 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관련된 부대 비용을 우리가 무슨 처리합니까? 해당 자산 처리하죠. 대표적으로 이러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뭐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뿐만 아니라 원재료 이런 것들 수입할 때 관세 이런 거 다 원재료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고 트럭에 대한 차량 운반구 처리 4월 8일 가셔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뭐 정규에다가 취득세 이런 식으로 우리 실무에서 넣어야겠죠.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40만 원 대변에 현금 납부 40만 원 처리하겠습니다. 자, 4월 9일 자, 제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장치를 공정가치 550만 원짜리를 공짜로 받았어요. 누구한테? 대주주한테. 이것은 우리가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4월 9일 뭐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 자, 기계장치 시중에서 사면 얼마다? 550이다. 이것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 이걸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대주주인 주준영 씨한테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내가 갚았는데 나머지는 감액해 주는 거예요. 면제해 줬대요. 이런 것도 있구나. 4월 10일. 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 갚아야 되는데 얼마를 주준영 씨한테 2천만 원. 이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갚은 보통 예금이 얼마가 있는데 1,500이 있는데 아유 어려운데 넣어도 500은 안 갚아도 돼 하고 채무를 면제해 줬다. 채무 면제 이익 얼마? 500만 원.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을 조금 같이 하지만 하나는 부채를 감해주는 거고 하나는 자산 수중 이익은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이다를 기억하시겠습니다. 종종 왕왕 나와요. 시험 문제. 그죠? 실무에서 많은 일은 아니지만. 자, 우리 일반전표 테마학습 세 번째 가볼까요? 자, 회사 변경하시겠습니다. 회사 변경, 테마 상사. 자, 5월 1일 거래처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우리 5월 1일. 자,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지성상사와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했대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대요. 자, 임차보증금이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계약 기간 동안에 이 사무실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매월 낼 돈에 전에 보증금을 걸어놓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보증금을 걸어놓고 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찾아올 돈이에요. 임차보증금은 나의 자산입니다. 찾아올 돈이니까. 그런데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미 계약금 150만 원 준 게 있어요. 그럼 나머지만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개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차변에 임차보증금 찾아올 돈이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지성상사 얼마? 500만 원 중에 내가 이미 선급금으로 준 게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성상사 꼭 걸어주시고 얼마 줬었어요? 150만 원. 그래서 나머지만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면 된다. 얼마를? 350만 원을. 해당 거래 내용에 대한 요 스토리를 우리가 분개를 통해서 옮겨 적는 작업. 이게 바로 장부에 기입하는 전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5월 2일 대표이사 박재수로부터 차입한 잔액 1,950만 원에 대해서 채무 면제받았다. 지금 최근 제가 기출문제 5회분을 넣은 건데요. 채무면제 이익과 관련된 개정 과목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네요. 단기 차입금을 뭐 하면서 채무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가셔서 5월 2일 가셔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얼마? 박재수 1,950만 원에 대해서 대변에 면제받았다.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이 최근에 기출문제 5회분에서 두 번이나 나왔던 문제이다를 알 수 있겠네요. 3번. 자, 시장조사를 위해 호주 출장을 다녀온 영업사원 김 부장에게 4월 4일 날 출장비를 미리 줬대요.
그때는 가지급금 처리했대요. 왜냐하면요. 아직까지 증빙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4월 4일 날은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실제로 모든 증명 서류들이 발급된 다음에는 여비 교통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4일 거래처에 입력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가지급금 김부장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300만 원이. 그래서 이 돌아온 다음에는 가지급금을 정산해야겠죠. 자, 5월 3일 가셔서 대변에 가지급금 김부장이었나요? 얼마? 300만 원을 정산합니다. 이 300만 원 중에 여비교통비로 증명서류를 낸 걸 보니까 얼마만 넣냐면 잘 보셔야죠. 800번대예요. 그렇죠? 우리 호주로 영업부사 운행한 거니까요. 800번대로 얼마를 넣냐면 285만 원. 그럼 나머지는 김 부장이 회사로 반납해야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얼마를? 15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4일 확정 기여형 문제. 이 문제도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아까 DB형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 처리하지만 자, 종업원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운용 수익과 운용 손실을 가져가는 확정 기여형은 우리가 퇴직급여라고 하는 800번대, 500번대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가셔서 자변의 퇴직급여, 자, 500번대부터 입력할까요? 자, 500번대 퇴직급여는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생산부 300만 원. 그리고 800번대 퇴직급여는 우리 200만 원.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얼마 입금하였어요? 예, 500만 원 우리가 출금했죠. 우리 입장에서 출금된 거죠. 예, 출금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5월 5일, 자, 파손된 유리창 교체하였고 당좌수표 발행한 문제인데, 자, 수익적 지출 처리하라는 것은 현상유지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니까, 자, 영업부 800번대 수선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선비 800번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280만 원이고요. 우리가 뭐 한 거니까? 당좌수표 발행한 거니까 당좌예금 처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당좌예금 처리하는 문제 나왔네요. 당좌예금. 5월 6일 문제도 볼까요? 자, 지성상사에 4월 20일 제품을 판매했어요. 뭘 판매했습니까? 제품 판매.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받기로 했는데 얘네가 일찍 줬네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 조건에 일찍 주면 조금 할인해 줄게 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매출 할인이죠. 3% 할인.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3%를 할인해 주면서 나머지는 보통 예금을 입금되었다. 분개하겠습니다. 자, 5월 6일이고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회수합니다. 지성상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런데 요거에 대한 할인을 해줬어요. 그걸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매출 할인이 403번에도 있고 406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매출한 게 아니라 뭘 매출한 거기 때문에 제품을 매출한 거기 때문에 403번으로 입력하시면 오답 처리됩니다. 유의하실까요? 우리는 제품 매출 할인 얼마를 입력하셔야 됩니까? 아까 3%였나요? 30만 원 입력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우리 대금이 보통 예금으로 970만 원 입금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7번으로 갈까요? 자, 7번.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인 보통주 2,000주를 자, 주당 13,000원에 발행하고 신주 납입대금, 신주 발행에 소요된 비용 40만 원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어려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낯설어요. 이게 뭐 이렇게 비용 쓴 거는 괜찮은데 이런 건 낯설어요. 자, 우리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 바로 뭐가 됩니까?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 얼마? 2,000만 원. 근데 실제로 들어온 돈은 13,000원씩 들어와요. 그래서 2,000주 곱하기 13,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2,600만 원이 들어와야 돼요. 보통 예금이 2,6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 빼고 들어왔어요? 40만 원 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2,56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560만 원이 뭐가 돼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야 돼요.
주발초. 자,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요 소요된 비용, 신주 발행에 대한 소요된 비용이라든지 증권회사 수수료가 따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차감해주고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있으면 더해준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 자본금이라는 거, 예, 그거 기억할까요? 자, 5월 7일 가겠습니다. 자, 대변의 자본금 얼마입니까?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2천만 원. 자, 근데 보통 예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40만 원 제외한 2,560만 원이다. 따라서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 얼마가? 560만 원이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자본조정 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그것부터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자, 5월 8일. 자,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 통관 수수료. 여러분, 이 문제 나왔네요. 자, 수입을 해서 원재료가 들어와야 사용할 수 있는데 원재료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은 따로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5월 8일 날 들어간 관세나 수수료는 다 무슨 처리한다? 원재료 처리한다. 그래서 원재료가 얼마가 됩니까? 200만 원이 되겠네요. 대변의 보통 예금 얼마? 2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고요. 자, 우리 9일 제품 홍보와 관련된 제작 비용을 법인카드로 인천에 BC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잘 보셔야겠어요. 9일 날 헷갈리면 차변에 홍보 쳐보세요. 그럼 잘 안 나와요. 그죠? 광고 이렇게 또 나오죠? 광고 선전비.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51만 원이고요. 여기서 대변에 미지급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미지급금이 여러분들 여기다가 인천이라고 넣으면 안 돼요. 인천이라고 넣으면 안 되고 어딜 넣어줘야 돼요? BC카드사를 넣어줘야 돼요. BC카드. 카드 회사에 갚을 돈이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나왔네요. 우리 아까 외상매출금 대손 문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문제 나왔습니다. 자, 민국의 파산으로 주식회사 민국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 얼마가? 300만 원이 회수 불능되었다. 자, 그러면 5월 10일 가셔서 차변에 대변부터 할까요? 대변에 단기 대여금 민국 얼마입니까? 300? 그런데 이때를 대비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얼마 설정되어 있다? 115번에. 왜 115번입니까? 단기 대여금이 114번이니까 대손 충당금 115번이죠. 얼마가 있다? 66만 원이 있다. 그래서 나머지가 뭐가 된다? 대손 상각비가 되는데 단기 대여금 미수금은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900번대 코드로 넣어주셔야 된다. 까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또 길어지니까요. 테마학습 일반 전표에서 여기서 잠깐 끊고요. 이어서 우리 또 메인 매주 전표 테마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